예, 안녕하십니까. 인문관광 세미나 6주차, 6주차 맞네요. 6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 빨간날 3시 20분이네요. 사실은 학교에서 공문이 이 동영상 강의는 빨간 날이고 지랄이고 상관없다. 그냥 그대로 간다. 고로 이거는 뭐 보강하는 주도 없고 추석 보강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널널하게 있다가 주초에 그걸 받고 어저께 추석은 그냥 넘어갔고요. 집에 있었고 그 전날 수요일날 빨간 날 와서 두 강좌를 촬영을 했고요. 오늘 한 강좌 촬영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강좌의 촬영입니다. 출근이 아니죠. 학교에 온 거는 8시 반쯤 와서 오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빨간 날 와서 하려니까. 내리 딴짓하고 하다가 11시쯤 돼서 다시 한번 교재를 읽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를 읽고 밥 먹고 와서 3학년 강좌 촬영하고 지금 4학년 인문관광 세미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문화관광실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명사가 이제 얘기하는데 요새 청년층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존버래요. 존버. 순간 확 들어오더라고요. 존나게 버틴다. 그게 존버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명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사람 표현이 확 와닿았어요. 존중하면서 버티자. 아 그래.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버티십시오. 지금은 버티는 거 말고는 딱히 눈에 보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 하나가 메시지를 보냈죠. 추석 풍요로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 보내주라고 보냈는데 다 무심코 쓴 게 풍요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코로나만 좀 없애주면 좋겠다. 그래 놓고 즐거운 휴가 즐거운 시간 보내라 했거든요. 그 학생의 대답, 교수님 코로나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딱히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자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맞는 소리일 것 같아요. 나를 존중하면서 버텨야 된다. 존중하면서. 근데 하루하루가 참 짜증이 나네요. 휴일인데도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겁이 나서도 못 나가고 제가 이게 자가격리되면 대책이 안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게 6주차고요. 또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7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입니다. 인문관광 세미나는 풀타임으로 하는 걸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날 3교시가 시작이죠. 목요일날 3교시, 금요일 1, 2교시인데 일단 목요일날 3교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널널하게 오십시오. 지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편하게 가게끔 강의를 계속할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 얼굴 보고 하면 훨 낫겠죠. 첫날은 안부나 묻고 끝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됐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계속 이걸로 갑시다.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걸으라고 그랬죠. 걸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오면서는 나도 차를 자대로 타려야 되고 걸어 올라와서 하고 거기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집에서 걸을까 생각 중이죠. 근데 시작을 하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조앤 롤링 얘기도 했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얘기도 했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라는 챕터입니다.
이거는 앞부분 내용은 그닥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게 그게 점이 돼서 연결이 돼서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은 행운은 이미 눈앞에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저 새끼는 운 되게 좋네. 왜 나는 그런 한배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고릴라 실험을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못 본 것인가 안 본 것인가 얘기를 했어요. 무심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선배님 술 한잔 사주세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유추하는 바가 크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점을 뿌리려는 거예요. 그 점이 실패의 점일지언정 나중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미래를 보면서 점을 맞춰갈 수는 없어요. 미래는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지나가고 나서 뒤를 보면 그 점이 나를 여기로 갖고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중하면서 나를 칭찬해 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은 책상 정리 잘했네. 그러면 쿠팡에서 뭐 하나 사. 액세서리 하나 사. 칭찬해 줘. 오늘은 이불 개기 하나씩. 교수님 우리 대학생인데요. 유치원생으로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게 성취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성취감을 못 이루어서. 저도 힘이 드는데 그나마 어제는 식구들하고 밥 먹고 주로 하는 게 책 읽는 거예요. 책 읽고 요 책을 읽어보자 이번 주에. 그래서 새 종교 이야기라고 하는 걸 다시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 꽤 두께가 되는데 반 정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읽어야 할 책들을 몇 개를 뽑아놨죠. 그러면 뿌듯해져요. 그리고 칭찬해 주면 되죠. 식구들 데리고. 어저께는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식당들이 다 놀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겁이 나도 사람 없는데 골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구글의 회장이 에릭 슈미트라고 그래요.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구글 회장이래요. 그 사람이 2015년에 어린이 교육 스타트업 그런 거 지원하면서 하면서 예를 들은 게 있죠. 혁신적인 기업의 출발점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차고 그런 거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도 그렇고요. 창고에서 시작한 거예요. 또 지난번에 에어비앤비도 그냥 지네 방 막 어지러져 있는 거실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해봤던 거다. 한 점을 만들었는데 그 점이 성공했다는 얘기죠. 계속 그 맥락으로 이 책은 가요. 그래서 기회의 점, 기회가 오는 점이요. 요게 기회다. 그 점도 마찬가지다. 단지 잘 보이지 않을 뿐,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이 발견되도록 마음 가는 곳에서 작은 행동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곳에서, 아니면 답답하니까 페이스북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스타 그런 데서 여행 가고 싶으니까 여행만 쫙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뭔가 생각이 나면 그게 아이디어가 돼요.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본 건가? 아니 못 본 건가? 안 본 건가? 우리들은 항상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변화를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걷는 거다. 걷는 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 그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거는 학생 둘이서 숙제를 어떻게 잘 해볼까 하다가 리포트죠. 대학 리포트를 해보다가 그때 넷스케이프인가요?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대학원 때 쓰던 건데 구글은 그 다음에 나왔던 것 같죠 아마. 리포트 자료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 하면 잠깐만요. 창문 좀 열게요. 밖에 소리가 들어갈까봐 했는데 덥네요. 그때 제가 대학원 할 때 귀국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그 정보를 어떻게 누가 빨리 찾느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해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탁탁탁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리포트 자료 찾다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걸 새로 만들자. 그래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거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럼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오로지 취직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요새는 지금 뽑는 사람도 없잖아요. 버텨야 되는 시기예요. 그냥 멍 때리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7주차부터는 대면 수업 한다고 그러는데 또 다음 주에 오면 공문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7주차부터는 대면 수업 한다고 왔을 거예요. 또 어쩌고저쩌고. 다행히 어제 오늘 그 추석 때는 여전히 2자릿수예요. 부산은 숫자가 조금 늘긴 했어요. 오늘 지금 10월 2일 금요일 현재 60몇 명이라는 것 같죠. 이제 그런 숫자에도 둔감해지긴 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렇죠. 재난안전 문자에서 그 늪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재난안전 문자가 오면 동영상이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그리고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재난안전 문자 너무 복잡하게 많이 똑같은 걸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운대 사니까 해운대 것도 오고 기장 것도 오고 동네 것도 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또 여기 오면 진구 것도 오고 사상구 것도 오고 아우 짜증이야. 그런데 우연찮게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스마트폰에 그 메시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툭 누르니까 긴급 문자 그거를 껐어요. 안 와요. 필요. 그러니까 멍청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동영상도 계속 찍어야 되고 찍은 거 또 찍어야 되고 짜증이 났었어요. 해결하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우연찮게 TV 뉴스를 보고 해본 거예요. 일단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열받으니까
네이버도 찾아보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옆에 있다 딸 아빠한테 문자 보내봐. 그 문자는 바로 와요. 오늘 아침에도 해봤어요. 출근할 때는 그러니까 전화 문자 그걸 끄니까 켜놓으니까 계속 오고요. 또 긴급시에 또 전화 문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요 촬영할 때는 꺼버렸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눌렀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패조차도 다음번에는 나한테 또 다른 길을 안내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글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닌데 세계적으로는 검색 시장의 7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리포트를 좀 잘해볼까 하다가 됐죠. 그래서 그거 하다가 지금 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교수가 뭐 강의실도 하나 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학교에서 뭐 폐기되는 그런 컴퓨터들 다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네 처음에는 기숙사에다가 했다는 것 같죠. 그러다가 연구실도 주고 해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기존의 이 코로나가 끝나도 세계는 BC,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나눠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직하려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여행업은 다르게 변할 확률이 많죠. 다르게 변할 확률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며요. 이번 학기 동영상 강의는 지난 학기보다 시간은 늘어났어요. 훨씬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처음에 지난 학기에는 뭐 곧 끝나겠지 하고 대충 야 이거 만나서 하자 어쩌고저쩌고 넘어가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했어요. 학교도 대책이 안 서니까 일단 잠재워야 되니까 학점을 막 잘 주게끔 제도를 만들었었고요. 한 학기 해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그건 사회가 적응을 하듯이 나도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의 점이 연결되어 길이 된다. 여기 책을 읽어줄게요.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점이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 분명히 보인다. 작은 점들이 서로 연결돼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먼 나라의 먼 사람들 얘기 같지만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새끼 참 운 좋다. 이런 부러움 속에 이런 후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작은 점들이에요.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실패의 점이라도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은 어쩌다 보니 성공해버렸다. 와, 대박이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 성공해버렸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2015년인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네, 2015년이네. 신서유기요. 돼지코 분장하고 나오고 그랬던 기억에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다네요. 근데 그거 아이디어를 낸 게 이승기래요. 신서유기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요. 우리 1박 2일 멤버들끼리 한번 놀러 가자. 그러면서 그걸 찍었던 거에서 거기서 나영석 PD가 이것도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가자는 얘기가 된 거예요. 앞에 에어비앤비 얘기하고도 같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힘들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또 앞에
광고 기획자 박웅현도요. 술값이나 벌어보자 해갖고 공모전 나갔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모전을 하기는 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펙이었죠. 이력서에 한 줄 적어보려고.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실패도 점이 됐지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먹방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극보수주의자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목사 뭐 엄마 부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이 무명한 백성으로 홀려서 돈 버는 거 하죠. 병원에서도 찍는다잖아요. 뭐 밥이 어쩌네 저쩌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예는 이런 책에는 안 써 있겠죠.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저질러 보는 거죠. 근데 그 저지르는 게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지르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틀에 박혀서 스펙 쌓기 위해서 저지르면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의 동아리를 대부분 만들었고 만드는데 관여를 했는데요. 접었던 가장 큰 이유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처음에 만들 때는 교수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틀을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뒤로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급급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공모전에 참여해서 한 줄 적으려고 스펙 쌓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쌓았다 그러면 학기 중에도 공모전에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가요.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교수님이 현실적으로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널널하게 우리를 경멸은 안 해요.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하는데 그닥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좀 바꿔보란 얘기죠. 거기서 좀 더 주체적으로 오늘 그 문화 강연 시간에도 팀 프로젝트 내줬거든요. 부산의 독특함 찾아내는 거예요. 부산을 느끼고 싶다. 부산을 가보고 싶다. 다른 도시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부산만의 그 독특함을 찾아서 그걸로 프로젝트를 하는 걸 했죠. 여러분들 했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점수는 어차피 잘 가니까 거기서도 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수다 떨고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발전이 되면 미래의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관광은 앞부터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템이 무지 새로운 아이템. 관광의 행태가 바뀔 거라고 봐요. 최소한 지금 그대로는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행사도 변화를 모색하는 여행사는 살아남을 거고요. 시불시불하고 인원 감축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만 하면 살아남기가 쉽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버. 첫 번째, 존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사이토케인 폭풍이 또 왔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노년층만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층도 걸리죠. 그런데 젊은 층이 걸리면 사이토케인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균을 공격하는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이 과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거는 3월 달부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3월 달부터. 조심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인문건강 세미나 6주차 첫 번째 동영상 끊겠습니다.